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공포탐욕 지수가 4월 9일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확인해 봐야 할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월 9일 관세 폭락,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벌어져서 주식과 코인이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최저치를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가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트코인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비트코인의 공포 탐욕 지수가 21포인트, 그러니까 4월 9일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 9일이 18, 그러니까 이때도 극단적 공포였고, 지금도 극단적 공포 단계에 있는데요.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4월 9일이나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나 비슷할 수도 있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 기준으로 찾아보니까요. 그때 당시 극단적 공포 단계에는 비트코인이 1.11억 원 정도 했는데요. 현재는 1.6억 원 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같은 극단적 공포 단계여도 5천만 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한 45%가 더 비싼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럼 극단적 공포냐? 사실 이거는 이제 심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검색량이나 SNS 언급량이나 이런 게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아무튼 공포는 공포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공포의 이유를 굳이 특히 비트코인까지 공포라고 보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을 사셨는데 현물이 아니겠죠. 롱숏에 베팅을 해서 청산이 돼버리고 없어지면 뭐 그것만큼 공포인 건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알트코인에 올인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자 아니면 후자들이 굉장한 공포를 느끼고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도 승률 100%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트럼프의 내부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입을 열기 전에 이렇게 롱이나 숏을 베팅해서 엄청난 수익을 한 3,300만 달러 정도를 지금까지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한 큐에 청산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올인을 했는데 한 방에 쓸려 나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아니, 이 사람은 내부자인데 정보를 알고 있고 100% 승률을 갖고 있는데 왜 청산이 됐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 볼 때는요. 초반에는 아마도 트럼프로부터 소스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몇 번은 내가 관세 100% 때릴 거야, 숏 잡어. 그랬을 수도 있고요. 좋은 얘기 할 거야. 그러면 롱을 잡았을 수도 있고. 근데요. 이게 한두 번이죠. 그 이후로는 아마 소스를 받지는 못했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정보는 내가 듣진 못했지만 자꾸 롱이나 숏이나 잘 맞추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고 다 나를 따르는 것 같고 내가 주인공인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더 벌어볼까라고 하다가 아마도 전 재산이 날아가지 않았을까. 결국은 이 선물의 끝은 청산이다. 두 배, 세 배 레버리지도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포의 이유를 제가 찾아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한국인들은 특히 항상입니다. 지독한 알뜰사랑. 항상 왜 지독하다고 하는지 제가 증거를 좀 보여드리면요. 일단 상승장, 강세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도 그렇고요. 특히나 21년도 4월에 정점에 다다랐을 무렵에도 이런 기사가 많았습니다. 폭탄을 돌리고 있다. 거래후 90% 넘는 것들이 알트코인이다. 근데 상승장에는 그럴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하락장에서도 18년도 2월 달에도 한국의 코인 시장은 알트코인 비중이 월등히 높다. 다른 나라랑 비교를 했던 기사여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비트코인 거래 비중이 일본은 당시 97%, 영국은 87%인데요. 한국은 33%. 이걸 두고 외국 사람들은 기이하다라고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락장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회복장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도 4월 달에 이제 막 실리콘밸리 뱅크 망해서 막 이제 비트코인에 약간 관심이 쏠렸던 디지털 금이자 해지로서 관심을 받았던 그 회복장에서조차 국내 4대 거래소의 알트코인 점유율이 95%라는 겁니다. 한국은 이상하다. 왜냐면 다른 나라들은요, 비트 이더의 거래량이나 점유율이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된다고 해요. 그러나 한국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회복이든 무조건 알트코인이다. 자, 알트코인이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트코인은 앞으로도 많이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린 RWA 고속도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는 고속도로, 디파이나 뭐 AI나 게임이나 또는 클래리티 법안이나 다 알트코인으로 하는 겁니다. 코인으로 뭔가를 하는데 비트코인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거는 디지털 정말 말 그대로 금이고요. 나머지는 알트코인이 하는 게 맞습니다. 알트코인이 많이 쓰일 거고 또 많이 오를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 작은 알트코인에 내 돈을 올인한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수익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수익은 생존을 한 다음에서야 가능한 건데요. 그것도 내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작은 알트코인에 올인을 했다. 만약에 그 방향이 틀렸든지 아니면 그 시대가 너무 빨랐든지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안 나오면요. 결국 나는 생존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알트코인에 올인을 하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좀 잔소리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뭘 보셔야 될까요?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많은 다른 데이터를 가져와 봤거든요. 트럼프 입, 스캇 베센트의 입, 물론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리고 최근에 PMI 지수, 제조 PMI 지수가 나왔었죠. 48.7 정도가 나오면서 여전히 50 밑에서 그리고 예상치보다도 더 낮게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 준비했는데 다 뺐습니다. 이런 것들요, 물론 중요한데요. 오늘 훨씬 더 중요한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투자 원칙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 네, 가로 열고 제가 썼죠. 생존할 수 있는 투자 원칙. 자, 수익은 당연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내가 살아 있어야만 그 뒤에 비로소 수익을 논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 이 구명조끼를 입자. 이게 제 경우입니다. 제 경우에요. 남들에겐 틀릴 수 있지만 비트 이더를 50% 이상 가져가세요. 이제 뭐 거의 노래로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액인데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짧게 치고 알트코인 해가지고 한 방 빨리 먹고 떠나야 되는데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소액이어도 똑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소액인데 내가 빨리 벌고 많이 벌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객관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소액이고 알트코인을 한다면 더 빨리 많이 잃을 가능성이 높다. 예외는 없다. 각 알트코인은 5% 미만으로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코인에 엄청난 믿음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믿음까지는 없거든요. 아무리 리플이랑 솔라나가 좋지만 저는 비트 이더만큼은 아닌 겁니다. 제 경우에요. 그리고 현금은 10%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요거를 어떻게 유지하는지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해지 자산은 삼성전자가 되든 금이 되든 예금이 되든 달러가 되든 역시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투자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요. 일단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야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나중에 포기하고 마이너스 되고 어디서 시간표 붙은 돈으로 가져오고 롱숏하고 단타 알트로만 치고 그런 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나만의 이 투자 원칙이 있는데 이걸 깨시잖아요. 저는요, 벌고 있어도 그거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이 좋다고 하니까 국장 넘어가서 미장 넘어가서 금 넘어가서 돈 열심히 벌고 있다?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1도 부럽지 않다. 왜요? 그거는요, 벌고 있어도 저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 반드시 벌금을 냅니다. 그런 경우는요. 원칙을 깼다. 예를 들어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신난다. 반드시 저는 벌금을 낸다고 제 경험상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는 원칙을 깨시면 좀 힘들다. 살아남기가 어렵다. 아이, 뭔 소리냐. 상승장에 잘 먹고 잘 빠져나오면 되지. 무슨 다 오른 거 같은 거, 이 비싼 거, 비트나 이더를 사라고 당신이나 많이 사세요. 아마 점잖은 분이든 안 점잖은 분이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는 비트 이더를 사는 것도 실력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비트 이더를 샀다는 거는요.
그냥 그 자체로 이 사람은 레벨이 있는 겁니다. 탐욕을 절제할 수 있고 이 시장을 이해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을 이미 다른 곳에서 터득을 하셨다. 왜냐하면 이미 산전수전을 겪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상승장에 잘 먹고 빠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시겠지만 계속 말씀드립니다. 코인과 주식 시장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돈으로 건물을 짓고요. 업무 추진비를 쓰시고 품위 유지비를 쓰고 자녀들 영어 유치원, 간식비, 뭐 자전거 다 산다. 이 사람들의 돈으로 움직인다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되겠다라고 거듭 한번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에이, 근데 이거 이미 너무 비싸졌잖아. 그리고 이 느림보 비트코인 백날 떠들어 봐라 내가 사나.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그래서 제가 그거 말고 다른 거를 오늘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거 말고 다른 게 뭡니까? 한 1년에서 2년, 23년 6월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으니까 2년도 넘었네요. 이더리움을 좀 사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엄청난 변동성은 견디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트 정말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빗썸 가가지고 하나하나 손수 만들었기 때문에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근데요, 이게 2017년도에 비트코인 파란색과 보라색 이더리움을 비교한 차트인데요. 사실 이더리움도 시가총액 2위 코인으로서 이 태어나자마자 이거 거의 시가총액 2위를 항상 지켜왔는데 그런 코인조차도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더라. 결국 이더도 알트코인이잖아요. 자, 우리 17년도 말 정말 전무후무한 장이 왔었죠. 그래서 우리는요, 굉장한 불장으로만 기억을 합니다. 실제로 뭐 결론만 얘기 드리면 이더리움은 1년 사이에 6천원에서 243만 원까지 약 4만 퍼센트가 넘게 올랐습니다. 딱 보시더라도 6 곱하기 4보다 더 되죠. 4만 퍼센트가 올랐지만 이렇게 올랐는데 돈을 이더리움으로 번 사람 주위에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시면 없어요. 왜냐면요. 마이너스 65%, 2만 원짜리가 7천 원 되고요. 18,000 원짜리가 6천 원, 마이너스 68%, 마이너스 58%, 좀 오르려다가 샀더니 마이너스 73%, 또 오르려다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9%,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때조차도 한 40%, 30%를 빼버리니까 이 변동성을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들릴까요? 뭐 지금도 그렇고요. 과거에는 더 심했겠죠. 뭐 말이 마이너스 70%지. 이게 무슨 좋은 코인이야. 우량 코인? 하락 때마다 네가 많이 사라. 니나 가라 하와이. 제가 많이 하는 표현인데 이 얘기가 절로 나옵니다. 그 좋은 거 많이 사세요. 사실 21년, 22, 23, 24년 이더리움이 뭘로 조롱받았습니까? 너 스테이블 코인 아니냐? 항상 가격이 거기 있던데 뭐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놀렸잖아요. 그 좋은 거 많이 사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뭐 영상을 너무 많이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서 가져와 봤는데요. 뭐 1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지금 1년 한 이더리움을 한 20개 사서 1년 뒤에 묵히면은 뭐 이자도 많이 받고 살림의 보탬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과거에 이더리움을 많이 사신 분들은요, 뭐 수십 개, 수백 개 쟁여놓고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스테이킹 됐던 이자를 꺼내서 뭐 생활도 하고 어디 뭐 계약금도 내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건데요. 얘기를 드렸더니 원금은 보장됩니까? 뭐 조롱하는 거겠죠. 너랑 많이 살아. 너 좋은 거 많이 살아. 내년 중후반부에 별로일 듯. 오늘 산 이더리움 반토막 될 것 같은데 내년 중후반이 근데 왔네요. 반토막이 됐을까요? 자, 이더리움 ETF 승인될 때 스테이킹 빠졌잖아요. 이거 수수료도 비싸고 이거 뭐 안고 없는 찐빵이고 악순환이고 어찌 생각하실까요? 왜냐면 이더리움이 재미없을 때 뭐 솔라나나 뭐 항상 뭔가가 치고 올라오잖아요. 예전에 XRP도 그랬고 시가총액 2위를 넘본다. 항상 이런 얘기가 들리지만 음, 이렇게 뭐 조롱을 하고 놀렸던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혹자는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글쎄요. 저는 200만 원, 300만 원대를 실제로 평단도 200만 원대이기도 하고요. 그걸 보다가 지금 뭐 떨어져서 500 얼마잖아요.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오르긴 했네. 근데 그거 말고, 에이, 그거 말고 다른 거 말해봐. 이거 이미 올랐잖아. 이거 뭐 비트 이더 비싸서 안 돼. 또 그거 말고 다른 게 나왔네요. 언제까지 그거 말고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시죠. 자, 좋습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뭐가 또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노래를 불렀죠. 500원, 600원, 700원 골라 골라 3년간을 500원, 600원, 700원 3년을 했습니다. 바로 XRP죠. 22년부터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이니까 실제로는 이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길겠죠. 골라 잡어. 하나 사면 두 개 더 준다. 두 개만 더 줄 거였지만 다섯 개는 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3년도 6월 달에 그 SEC가 법원과 그 SEC가 소송 붙어서 부분 승소를 했을 때 그때 잠깐 1,000원을 넘었고요. 계속 500원, 600원, 700원입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아냐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평단이 이렇습니다. 정말 오래오래 사서 묵히고 또 사서 묵힌 사람들의 잘 나온 평단, 낮은 평단이 500원에 가까우신 분도 있고요. 좀 높으신 분들, 나중에 추매를 뭐 이렇게 좀 많이 하신 분들은 700원 정도, 대부분 이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400원대다 엄청나게 잘하신 거고요. 한 1000원대다 조금 이제 올라갈 때 사신 거예요. 그래서 500원, 600원, 700원을 제가 뭐 주위에서도 많이 받고 잘 알고 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기회비용이 큽니다. 뭐 오를 때 사도 늦지 않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XRP 이러고 있을 때 다른 코인들 막 AI 코인이고 뭐 솔라나고 다 뭐 밈 코인이고 날라갔었잖아요. 당신이나 많이 사세요. 아마 이랬겠죠. 뭐 조롱이 XRP 투자자들은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뭐 더 이더리움보다 더 많이 샀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그 정도의 믿음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5,000원을 찍었다. 거의 5,000원까지 갔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한 두 번 정도 찍은 것 같아요. 리플 이제 사도 되나요? 리플. 실제로 한, 뭐, 정말 싸게 산 분들은 뭐 3,000 뭐 후반, 비싼 분들은 4,000원대 굉장히 많이 사신 것 같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을까요? 한 10개월 전인 것 같네요. 리플 사도 되나요? 얼마나 사면 됩니까? 많은 댓글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면 잘 안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천재 이 케인즈 학자의 무슨 뭐 이상한 공식까지 제가 가져오면서 리플은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왜요? 500원, 600원, 700원을 3년을 하셨는데 그렇게 놀리시다가 이제 오셔서 사시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근데 가격이 올라야만 좋아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후에도 리플은 좀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또 많이 올랐네요. 혹자는 리플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500원, 600원, 700원 더 옛날로 가볼까요? 5년, 6년, 7년에는 300원, 400원, 500원을 3년간 했었습니다. 그 가격에 비하면 지금 3,000원, 4,000원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에이, 리플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하세요. 그런 거 지겨워요. 또 다른 거를 찾으신다. 사실 더 할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1년 전에, 1년도 더 됐습니다. 사실 전무후무하게도 최저 조회수,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최저 조회수와 비아냥을 동시에 받았던 매수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1년 전에 11,000회어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AI 훈풍에 결국 떠오를 저평가 주식. 아, 뭔지 아시겠죠? 그때 당시 그냥 댓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한국 주식은 쳐다도 안 본다. 미국 주식 투자 중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삼성 주식이나 한국 주식은 절대로 사면 안 된다. 아니, 뭐 국장 원금을 낸다는데 누가 삽니까? 차라리 미국이나 뭐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나 이런 ETF를 사는 게 안정적입니다. 한국 주식은 답이 없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삼성전자 45,000원 매수 대기. 실제로 이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또 있죠. 삼전은 4만 원대 오면 매수할 만한 듯. 이 외에도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삼성전자 언급도 안 나오면 내가 사겠다. 저는 다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들고 있을 때 받은 조롱이니까요. 이분 사실 수 있었을까요?
49,900원까지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사셨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놀리고 있는 거겠죠? 근데 제가 최근에 삼성 얘기를 많이 하니까 짜증나. 그거 그만해. 그거 말고 다른 거. 항상 그거 말고 다른 거. 그거 말고 다른 거. 그거 말고 다른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 얘기 드릴 때 한 두어 번 조선주도 관심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저 잘 몰랐어요. 국장도 잘 모르고. 왜냐면 저도 알죠. 제가 이게 10년, 15년 이렇게 횡보를 했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뭐 그래서 뭐 지금 뭐 방산도 잘 나가고 뭐 현대차도 잘 나가고 뭐 여러 개 있잖아요. 2차 전지도 있고. 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조선주는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서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점잖은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제도요. 거기 개도 안 지나다녀요. 그냥 거기 말고 다른 거요. 저도 그 거제도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잖아요. 가봤는데 정말 사람 드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마찬가지인 거죠. 평택이 죽었다. 거제도가 죽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 말고 다른 거, 그거 말고 다른 거. 네가 가라 하와이. 너나 그 좋은 거 많이 사. 너 혼자 가. 그거 말고 다른 거에 근데요. 역설적으로 저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게 심겨져 있다. 저는 여기에 씨앗이, 성공 씨앗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무조건 성공이 아니라 성공할 확률이 생각보다 되게 높다. 확률 게임이잖아요. 투자 게임은. 어, 안 들어도 재미없어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또 하나의 기사. 제가 한 두세 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24년 12월 22일 한국경제에 실렸던 제가 소개를 드렸더니까 기억이 나겠죠. 상위 1%의 부자들 내년에 미국보다 한국 증시에 투자할 것.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무슨 원금을 낸다는 한국 증시에 상위 1%든 뭐든 혼자 가세요. 많이 뭐 즐기세요라고 했겠죠. 이 차트를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 금융자산 10억 원 넘는 한국 부자들의 현황 뭐 이렇게 늘어나고 있었고요. 뭐 금융만 이거니까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 빼고 굉장히 부자겠죠. 자, 이분들이 지금 미국에서 뭐 미국 주식 난리도 아니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라왔네요.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국내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비중이 52.3%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 안에는 기대 수익률 한 17%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뭐 이런 게 있어라고 그냥 지나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1%는 아무튼 어떤 분야든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투자를 잘하진 않겠죠. 그럼에도 제가 얘기를 하면 어차피 안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1%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그래도 뭐 별로 뭐 재미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하라니까 이 사람 참 웃기는 사람이네. 조회수도 안 나오고 저도 별로 재미도 없고 하기도 싫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기회가 있는데 여기에 성공 씨앗이 숨겨져 있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제가 이런 거보다 사실 더 심한 욕을 들을 때는 언제냐면요. 오를 때, 재미있을 때 뭔가 팔고 있다. 이럴 때는 정말 신나게 욕을 얻어 먹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삼성전자를 저는 팔고 있다. 뭐 지금은 그 판 물량이 들고 있는 것보다 더 많거든요. 뭐 이렇게 했다니까 기분 나쁘다. 나 이제 좀 와가지고 재밌으려고 하는데 그만 얘기해. 판다는 얘기 그만 얘기해. 제 얘기와 상관없이 본인의 성향대로 판단대로 하시면 되겠죠. 기분 나빠하실 일이 없다. 저도 모른다. 삼성전자 뭐 15만 원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걸 팔아서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조금씩 더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많은 욕을 먹었을 때가 피터 린치의 카텔 이론 4단계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 날인가요? 뭐 올해 1월 달이었습니다. 그 사과문까지 왜 제가 사과문까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사람들이 기분을 나빠했던 것 같아요. 나 이제 막 들어와서 재미 좀 보려고 하는데, 한창 즐겁은데, 무슨 4단계? 근데 이 피터 린치 칵테일 4단계는요, 참고로, 피터 린치조차도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훈수를 듣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거 사면 안 돼. 너 잘못하고 있어. 뭐 워런 버핏까지 조롱받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이야? 욕을 많이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요.
그거 말고 다른 거, 그것에 성공 씨앗이, 성공 확률이 높은 씨앗이 많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 비결은 첫 번째, 향후 사라지지 않을 우량 자산을 원칙으로 많은 비중을 선택하고 두시되, 둘째, 그런 거 많이 사세요 할 때 힘들게 사 모은다. 조롱을 받든지 어쨌든지 간에 사 모으시면 되겠죠. 근데 셋째, 문제가 있죠. 힘들 때 돈이 없다. 그래서 남들 힘들 때 살 수 있도록 현금 10% 내지는 해지 자산을 뭐 예금이든 금이든 달러든 뭔가든 일부는 남겨놓는다. 저는 요게 성공 투자 높이는 세 번째 세 개의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남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길처럼 보이시더라도 이 투자의 삼박자를 원칙을 갖추는 우리 구독자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